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5일 일본판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김연아 5세 연하 성악가 고우림과 10월 결혼입니다. 단숨에 엔터테인먼트면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우리도 깜짝 놀란 소식이었죠. 피겨 여왕 김연아의 결혼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하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김연아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과 10월 결혼한다. 이는 고우림의 소속사가 25일 고우림에 관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고우림은 오늘 10월 피겨 여왕 김연아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소속사는 결혼식은 가까운 친족, 친구, 지인들끼리 비공개로 행해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는 전할 수 없는 것을 많은 팬분이나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8년 올댓 스케이트 아이스쇼 무대를 계기로 알게 됐고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25일 오전 연예 매체 더 팩트에서는 김연아와 고우림의 열애를 독점 보도했다. 포착된 사진에는 둘이 함께 빗속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최근 김연아의 해외 스케줄과 고우림의 팬미팅 콘서트 등으로 각자 바빴지만 오랜만에 영화를 즐기는 등 데이트를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여 주로 집이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피겨 여왕 김연아는 1990년생인 현재 만 31세로 9월 생일이면 만 32세가 된다. 1995년 7월생인 고우림과는 5살 차다. 만 27세인 그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로 활동해왔다. 가수 발굴 프로그램 팬텀싱어 시즌2에 출연해 우승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연아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가장 먼저 키운 선수죠. 아사다마오와의 대결을 위해 미스터 트리플 악셀에게 배우고 싶다며 김연아는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올림픽에서 2번의 은메달에 빛나는 스타였지만 한편으론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금메달을 얻지 못했다는 좌절도 겪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김연아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 채점 방식에 기반한 면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토탈 패키지입니다. 3회전 플러스 3회전 점프의 정확성과 질을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트리플 악셀은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또 스케이팅의 퀄리티에서 나오는 연기를 고집해 속도감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오도 연하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황금 시대를 이룬 좋은 라이벌이었습니다.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때부터인가 채점이 어이없어서 납득이 가지 않게 된 것은 그것이 여자 피겨뿐만 아니라 어이없게 남자 피겨에까지 파급되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뭐 순위는 몰라도 그 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고 생각한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아사다마오가 아무리 연기에 실수했어도 절대 역전할 수 없는 점수차가 주어진 것은 너무 부자연스러웠다고 나중에 플루셴코나 당시 코치였던 타라소바도 말했다. 확실히 연기 구성 부분만 보면 보다 높았다고 플루셴코였는지 누군가가 지적했다. 게다가 올림픽 후의 세계 선수권 대회는 더 심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큼 지독한 연기였다. 혹시 못 본 사람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 밴쿠버 올림픽 시즌 때는 돌을 넘을 만큼 공격적이었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스케이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2013년의 세계 선수권에서 연기한 프리는 그때까지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져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트리플 러츠 회피나
더블 악셀 횟수 제한으로 점프 구성은 사실 미흡했지만 그래도 4종 6 트리플 구성에서 150 가까운 점수를 낸 건 은근히 대단했습니다. 축하해요. 저는 마오 팬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솔직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지금 냉정하게 돌아보니 역시 대단한 스케이터였습니다. 한국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마오 같은 라이벌도 있었으니 말이죠. 스케이트 인생은 결코 즐겁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치의 아디오스 노니노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손발이 길고 체형 밸런스가 잡혀있어 폼이 예쁘고 무엇보다 속도감이 컸습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점프 구성에 더블 악셀을 줄이고 3회전과의 콤비네이션이 늘었으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는 요즘에도 큰 무대에서는 실패하지 않겠죠. 벌써 31살이군요. 밴쿠버에서 염원했던 금메달을 땄으니 기뻤겠죠. 바야흐로 피겨스케이터가 마오를 목표로 트리플 악셀을 해왔고 그걸 넘는 시대가 와서 아사다 마오는 선구자로서 계속 존경받고 있습니다. 트리플 악셀을 목표로 정진해온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는 마오 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사다 마오의 라이벌이라 불리며 밴쿠버 금메달 수상 등 여러가지로 언급되어 왔지만 그 당시 그녀의 프로그램 편성, 3회전 플러스 3회전, 표현력 등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피겨스케이팅의 한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미인은 아니지만 김연아가 빚어내는 분위기는 연기에 맞춘 농염한 표정 등 다른 선수보다 더 이목을 끄는 훌륭한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총을 쏘는 행동 같은 것은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고 표현력에서 월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여왕이군요. 벌써 8년이나 전에 은퇴했는데 엄청난 댓글이 붙어있네요. 마오를 응원하느라 당시엔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이후 한유군이 맹활약하고 김연아의 모국 평창에서도 금메달을 따줘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마음을 비웠어요. 축하해요. 피겨스케이팅은 발레와 마찬가지로 표현력 연기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남달랐다. 몇 회전을 했다든지 착빙이 어땠는지 같은 기술에만 눈길이 가기 쉽지만 원래는 체조도 피겨도 표현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종목이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한 스케이터였다고 생각한다. 축하해요. 가혹한 연습 장면을 몇 번 TV에서 봤기 때문에 그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팬으로는 김연아와 마오를 모두 좋아합니다. 양쪽 모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스쇼 같은 곳에서 함께 공연해 주었으면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축하할 일이지만 아사다 마오가 은메달이었다는 점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때는 마오가 금메달이었던 것 같았다. 아사다 마오는 아직도 스케이터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한국은 좋아하지 않지만 김연아의 존재가 당시 피겨스케이팅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렸고 이후 일본팀의 강세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마오, 연아 두 사람의 뜨거운 날들, 존재감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던 때였다. 지금도 멋진 추억으로 남았다. 부디 행복하길. 트리플 악셀과 미디어 덕분에 마오는 점프, 연아는 표현력 같은 이미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다. 얼굴 표정에 따른 연기력은 몰라도 몸 전체를 이용한 음악 표현은 마오가 세련됐고 6종의 점프력은 종합적으로 연아가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밴쿠버 금보다 소치의 은메달이 수수께끼다. 어쨌든 초기의 록산느나 검은 무도나 그 나이에 좋은 프로그램을 해내고 있었고 당시에 높은 확률로 트리플 플러스 트리플을 해낸 선수는 그녀뿐이었으므로 대단한 선수였다고 생각한다. 돌쇠 한마디. 역시 그들도 아사다 마오와 함께 김연아의 강렬한 존재감을 추억하는군요. 그런 추억을 갖게 해준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이 있길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